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식스센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약세 출발한 양재시장 금요일 빨간불로 마감을 했습니다. 최근에 보면은 대부분 금요일에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면서 강세로 마감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선물시장에서 외국인이 6천억 원 넘게 매수가 들어왔고요. 코스피와 코스닥 나란히 상승으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이제는 다음 주를 잘 준비해야지 수익을 낼 타이밍을 잘 잡을 수 있겠죠. 두 분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태근 팀장 그리고 하창원 본부장과 함께 하도록 하죠.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상승 마감한 시장과 함께 어떤 이슈가 시장에서 핫했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부터 바로 만나보시죠. 네, 설탕주입니다. 제로슈거 열풍이 불고 있죠. 음료뿐만 아니라 사탕, 껌, 아이스크림, 심지어 소주까지 제로로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아니고요. 제 친구가 고량주 제로, 와인 제로 이런 거 안 나오냐 할 정도로 제로슈거가 정말 대세였는데 어제는 그 감미료가 발암물질이라는 기사를 보고 좀 놀랬거든요. 그래서 뭐 네. 설탕 관련주가 오르고 있고 다른 대체당 전문 기업들이 오르고 있습니다. 근데 대체당이 종류가 많아서 설탕을 다시 찾을까 싶기도 한데 네. 설탕이 다시 오를까요? 글쎄요. 이게 결국에는 지속성이 있을까 없을까라는 관점에서 봐야 되는데 네. 제가 볼 때는 별 영향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좀 단기적인 이슈인 것 같아요. 이게 그렇게 따지면 이게 먹을 게 없어요. 이제 맞아요. 먹을 게 없어요. 그 설탕 때문에 제로콜라 이게 그래 저도 제로콜라 자주 먹거든요. 그럼 저도요. 제로콜라도 먹지 말라는 얘기인데 그러니까요. 그러면 뭐 탄산 아예 먹지 말라는 얘기인가 똑같은 거잖아요. 근데 이게 항상 몸에 좋은 것만 먹을 수는 없어요. 아무튼 별로 그렇게 먹는 걸 좋아하는 저로서는 좀 납득이 안 가는 그런 뉴스인데 이게 어쨌든 WHO에서 7월달 그러니까 다음 달이죠. 다음 달에 아스팜인가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발암물질로 이제 제정한다는 예정 보도가 나오게 되면서 오늘 설탕 관련주가 좀 이제 들썩거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결국에는 그 설탕 대비 200배 단맛을 낸다고 합니다. 인공 네. 감미료인데 요거를 이제 발암물질로 제정을 한다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상승인데 이게 좀 해프닝으로 끝이 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이제 작년에 프랑스에서 실험을 했는데 이 아스팜이라는 이 물질을 가지고 먹은 사람과 안 먹은 사람을 비교했을 때 먹은 사람이 이제 암 걸릴 확률이 조금 올라갔다 그럽니다. 조금 진짜 조금 올라가더라고요. 그리고 이걸 이제 중요한 건 잠재적인 위험 여부라든지 그리고 이제 안전 섭취량에 대한 부분은 전혀 고려가 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미완성적인 연구 결과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본다라면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이제 해프닝은 끝이 나지 않을까를 말씀드리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뭐 단기 변동성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지금 화면에 조금 전에 나갔지만은 설탕 관련주도 강세를 보였지만 그에 대체해가지고 뭐 사카린이라든지 황산가리를 생산하는 뭐 경인양행이라든지 그리고 네오크레마 이런 종목들도 이제 상승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승들이 결론은 이제 서두에 말씀드린 단기적인 상승, 단기적인 반등으로 끝이 날 것 같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들은 이제 과거에도 이런 거 많았었잖아요. 뭐 아프리카 돼지열병이라든지 뭐 조류독 감염인지 이렇게 하게 되면 수산물이라든지 쪽으로 이제 대체 그리고 대체육 이런 걸도 이렇게 시세에 갔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반짝 반대로 끝이 났었던 것처럼 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 아스팜인가 요거 같은 경우도 그렇게 끝이 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뭐 우크라이나 전쟁처럼 이렇게 길게 갈 만한 이슈는 아니라고 좀 판단이 들다 보니까 저는 뭐 짧게 보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말씀하신 대로 뭐 우리 작가님께서는 또 그 발암물질 표를 보여주시면서 뭐 김치랑 커피도 발암물질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드세요. 제로콜라 그냥 드세요라고 말씀하시던데 정말 본부장님도 이러한 이슈가 좀 단기적으로 테마성으로 끝날 거라고 보시나요? 저는 그냥 제로를 안 먹습니다. 왜요? 저는 그냥 콜라 오리지널 콜라 좋아하고 그래가지고 진짜요? 네, 그래서- 당이 많은데. 네 많아도 그냥 먹습니다. 당 어차피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어차피 근데 탄산의 그 특유의 그 톡 쏘는 맛 있잖아요. 청량감이 더 네, 강하다고. 청량감 먹으려면 그냥 콜라 먹어야 돼요. 네, 저는 오리지널 콜라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뭐 설탕 같은 경우는 사실상 뭐 요거보다는 이제 기후변화의 영향은 좀 더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근데 사실상 최근에 좀 주가가 많이 눌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오늘은 그런 부분에 좀 윗꼬리가 많이 달리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뭐 엘니뇨 현상을 본다라고 한다면 이제 소프트 쪽이 아무래도 이슈가 계속 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라니냐는 곡물 쪽에 더 치중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엘니뇨 같은 경우는 뭐 이런 설탕이라든지 커피 뭐 이런 쪽이 더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땐 추가적인 이벤트가 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말씀 주신 것처럼
관련된 부분에서의 영향은 좀 짧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게 오늘 첫 이슈로 부각이 됐기 때문에 네. 뭐 한 2, 3거래일 정도의 뭐 단기적인 급등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테마가 오늘 형성이 됐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서의 뭐 추가적인 흐름들은 나타날 수 있겠지만 뭐 말씀 주신 것처럼 짧게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이슈가 처음 부각된 거기 때문에 테마가 조금 이어질 수는 있지만 그래도 단기 테마로 보고 계십니다. 설탕주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고요. 다음으로 자동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동차와 부품주가 함께 달려지고 있죠. 1분기 실적이 좋았던 현대랑 기아가 2분기에도 호실적을 거둘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현대랑 기아 목표가 상향 리포트가 나왔고요. 덕분에 자동차 부품주의 강세도 눈에 띄었습니다. 실적 시즌이 이제 시작이 되는 만큼 자동차가 주도주로 각광을 받게 될까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 현대차 그룹 같은 자동차주 같은 경우는 네. 이게 운이 없어요. 운이 없다. 무슨 얘기냐면은 네. 작년 8월달 같은 경우에도 이제 현대차 그룹 같은 게 실적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시장이 안 좋은데도 정말 꾸역꾸역 19만 5천 원까지 갔다가 9월달에 갑자기 무너졌어요. 네. 시장과 같이. 그러니까 그때도 운이 없었고요.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도 오늘은 또 시장이 아침 쪽에는 안 좋았는데 장 후반 갈수록 괜찮아졌거든요. 네. 근데 오늘만 놓고 볼 게 아니라 최근에 본 시장이 좋지는 않았었거든요. 이렇게 본다면 현대차가 부각되는 시기가 네. 참 안타까워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시장이 정말 괜찮을 때 현대차 그룹 실적이 좀 부각이 되게 된다면 정말 탄력 있게 현대차 같은 경우는 뭐 25만 원까지 뭐 그리고 이제 기아 같은 게 10만 원 넘게 이렇게 갈 수 있는 충분히 이제 어찌 보면 실적이라든지 그리고 가치가 있는 종목인데 전 상황이 좀 안 받쳐주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너무 좀 안타깝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이제 2분기 실적 좋게 나올 것 같아요. 좋게 나올 것 같은데 이제 이번에 대신증권에서 현대차 실적 같은 게 4조 원을 얘기를 했거든요. 네. 와,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러면 현대차하고 그다음에 기아 합치게 되면 현대차 그룹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1분기 때 6조 4천억, 2분기 때 7조 4천억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제가 왜 짚어보냐면 1분기 때 원래 예상치 같은 경우는 폭스바겐, 토요타, 현대차 그룹이었거든요. 그런데 현대차 그룹이 예상보다 실적이 잘 나오게 되면서 토요타의 5조 9천억을 제끼게 되면서 2위로 올라갔어요. 네. 그리고 1등이 누구냐면 폭스바겐인데 폭스바겐이 7조 2천억이었거든요. 제가 지금 아직 폭스바겐의 2분기 예상치를 못 봤는데 만약에 폭스바겐이 1분기처럼 7조 2천억 정도 만약에 기록을 하게 된다라면은 현대차 그룹이 2분기에는 1등을 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유리 없는 일이거든요. 현대차가 정말 1위로 이렇게 말 그대로 점핑이 되는 거거든요. 아.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실적 시즌에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는 한번 이 폭스바겐과 현대차 그룹이 어느 쪽이 더 잘 나온지 한번 보시는 게 좀 관전 포인트이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그리고 이렇게 실적 가이던스가 올라간 이유가 일단 북미하고 제가 보기엔 인도 쪽인 것 같아요. 북미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RV 차량이 되게 잘 팔리고 있거든요. 지금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는 전체 매출의 56%가 지금 RV 차량입니다. 소위 말 우리가 얘기하는 SUV 장 이런 것들이거든요. 뭐 제네시스 GV80부터 해가지고 특히나 제가 현대차 그룹에 딱 하나 인정하는 차가 딱 한 개예요. 뭐냐면 텔루라이드거든요. 텔룰라이드. 예, 기아에서 나온 텔루라이드인데 우리나라에는 없잖아요. 그 차가 개인적으로 외관이 정말 마음에 들더라고요. 이 고스트 버전 더 이뻐요, 차가. 오. 이쁘던데 아마 미국 사람이 일단 와일드한 그런 성격을 좀 많이 좀 맞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SUV 인기가 상당히 많고 미국 엘리바마 공장 같은 경우도 공장 다동률이 100%가 넘어갔거든요. 그리고 인도 같은 경우도 최근에 점유율이 14%도 21% 올라갔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런 것들이 좀 반영이 되다 보니까 아마 기존 3조 4천 원에서 4조로 올라간 게 아닌가 좀 생각이 들고 합산해서 이제 7조 4천억 원의 영업이 나올 건데 이렇게 된다라면 뭐 현대차만 보게 된다라면은 이 속도로만 간다라면은 아마 15조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오.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그만큼 정말 실적에 대한 점핑은 아마 올해 한번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고 싶은데 중요한 건 네.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게 되면은 네. 이 현대차가 좀 가려고 하는데 시장이 좀 받쳤으면 좋겠어요. 좀 받쳐줘 시장이 좀 좋아가지고 받쳐줘가지고 좀 시원하게 좀 주가 가는 모습들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네요.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원래 시장이 안 좋을 때 업황이 개선되면 더 부각받는 거 아니냐라는 질문도 있던데요. 그렇죠. 그렇게 돼야 정상인데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현대차는 네. 그 덕을 못 보고 있어요. 그동안. 네, 그러니까 시장이 안 좋을 때 실적이 좋게 나오게 되면 실적 줘서 부각이 되게 되면서 좀 치고 나가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현대차가 그걸 못 하고 있어요 지금. 아.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안타깝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대차 지금 매수 가능한지도 질문이 올라오고 있는데 현대차가 성장성 대비해서 저평가를 받고 있다는 분석이 좀 많더라고요. 뭐 아무래도 전기차 판매량도 그렇고 배당도 올해 뭐 9천 원까지도 얘기가 나오던데 본부장님은 현대차, 기아 지금 매수도 유효하다고 보세요? 네, 뭐 저는 주가가 눌렸을 때도 네
똑같은 질문이 자주 네. 나오거든요. 네. 그때도 저는 자동차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뭐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제 Q단이 계속적으로 좋아지는 상황이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관련된 부분에서의 좀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나타날 것 같고 또 증권사 리포트도 지금 힘을 보태주고 있죠. 오늘 뭐 리포트들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뭐 특히나 북미 지역이죠. 두 기업 모두 다 북미 지역에서의 좀 성장성이 기대가 된다라는 부분으로 이벤트가 나왔기 때문에 이건 결국엔 Q단에서의 추가적인 상승 기조가 유지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뭐 충분히 기대감이 형성이 될 수 있고 이전처럼 뭐 이제 차량용 반도체가 부족한다거나 뭐 그런 부품이 부족해서 이 출하량이 늦게 나가는 게 아니거든요. 바로바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서도 좀 상당히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 그리고 대부분의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1분기 실적이 예상 컨센서스보다 상회를 했고 이번에도 조금 좋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서 전반적인 뭐 이제 우리가 그런 걱정을 많이 했었잖아요. 작년부터 경기 침체가 되니까 뭐 자동차 안 사는 거 아니야? 맞아요. 네, 근데 사는 사람 다 사는 것 같습니다. 뭐 자동차를 굳이 미루지는 않는 것 같아서 그렇죠. 좀 기대가 되고 있고 25년부터 또 전기차의 대량 생산들이 또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건 뭐 자동차의 절대적인 큐도 드러나겠고 또 부품사들에게도 결과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현대기아 매수 가능하다는 의견에 힘을 실어주셨습니다. 자동차 봤고요. 다음 키워드, 시장의 핫한 이슈, 신규 상장주로 가보도록 하죠. 신규 상장주 첫날 가격 제한 폭이 400%까지 가능해지면서 천하제일 단타대회라고 하죠. 어제부터 시작된 이 대회가 오늘도 열리고 있습니다. 그 신규 상장주 주가 상한선이 조금 풀리면서 이제 어지간한 공모주는 다 청약을 하거나 첫째 네. 날에 매매해야 되지 않냐 그런 의견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뭐 일단은 말씀 주신 것처럼 요번에 바뀌었죠. 6월 26일부터 이제 400%까지 오른 가격으로 증시 입시가 가능하고 와. 뭐 보셨겠지만 뭐 200%, 그러니까요. 280% 네. 오늘도 엄청 핫했죠. 근데 이게 아무래도 변동성 부분에서는 좀 강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뭐 시가에서 바로 그냥 뭐 70% 올라서 가버리니까. 시작해버리고 이렇게 돼버리니까 아무래도 거기서의 조금 이제 강력한 천하제일 단타대회가 좀 열리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 네. 거기에서 오늘도 보시면 막판에 다 엄청나게 눌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강력하게 단타 수급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거기에서의 조금 이벤트는 생긴 것 같고 아무래도 변동폭 자체가 많이 달라졌고 사실상 지금 이제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시초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장중에 사실 좀 타이밍을 잘 잡으면 엄청나게 많은 수익을 볼 수 네. 있는 상황이 마련이 됐기 때문에 상장 날 반짝 그러죠. 그렇죠.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이 부각이 되면서 아무래도 좀 단기적인 수급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할 것이기 때문에 네. 뭐 당장은 이제 뭐 예전에는 보호해수 물량 체크하고 그런 부분들이 더 강화가 됐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첫날이 정말 큰 이벤트로 작용을 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공모주 시장이 살아난다라기보다는 상장 날만 살아난다라는 느낌으로 좀 정리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정리 드리겠습니다. 네, CQ센도 어제 폭등했다가 오늘은 또 약세를 보이고 있잖아요. 이러한 단타 대회 우리가 좀 참가를 해봐야 될지 어떻게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투기를 조장한 거 되지 않을까요? 아, 그렇죠. 그렇죠. 예. 청약을 받는 건 괜찮지 않을까요? 받는 건 괜찮죠. 그런데 이게 400% 이게 소위 말하는 따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한폭을 확대시켰잖아요. 네. 근데 그러면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눈에 보이는 수치가 너무 커져 버렸어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눈이 혹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건 공모주 청약이 이제 대박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가지고 투기성 어떤 자금들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따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가 네. 이게 동전의 양면 같은 역할을 네, 할 수가 맞아요.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 이제 IPO 한다 그러면 개인 투자분들께 관심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되기만 하면은 200%, 100% 수익이 나오다 그러게요. 보니까 아마 앞으로 관심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네. 중요한 건 이렇게 되게 되면서 또 자금 쏠림 현상이 또 나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은 좀 돼요. 그리고 소위 대박을 쫓다가 이런 현상이 계속 나오면 좋겠지만은 꼭 내가 그런 걸 못 가져가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네. 그래서 항상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나만 아니면 돼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본인은 꼭 이제 수익을 진짜 저는 주식시장이 이기적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야지 수익이 나는 시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본인이 최소한 이 방송 보신 분들은 최소한 본인이 그런 안 좋은 사례가 안 되기를 좀 잘 대응을 좀 하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 당부 말씀 좀 드리고 싶네요.